앞에서 내일을 준비하지만 당장 오늘의 삶을 살아야기도 지친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투표를 하면 바뀌긴 바뀌냐고 따져 묻던 그 물음이 제 머릿속엔 남아있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꼭 그렇게 말한 대로 이뤄달라고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1,000원짜리 뭉치를 꺼내서 건네주고 간 어느 술 취한 가장의 마음이 여전히 제 어깨 위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변화와 희망을 믿었다는 이유로 더 상처받고 절망하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합시다. 진짜로 변합시다. 창당 10주년을 보내며 바쁜 22년을 보낸 정의당. 특히 제7기 동시당직 선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자처하며 출마를 결심했다. 그중 당원들의 마음을 울린 목소리, 이병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상정은 어디 갔어요? 심상정은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에 있어, 고향. 복들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의당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과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정의당의 역사와 본인의 청춘을 함께 지내온 1월의 주인공 이병진 위원장을 만나본다. 오전에는 어쨌든 KTX 많이 타시니까 광명역 가서 이제 인사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부천에 있는 전통시장 세 군데를 좀 빡빡하게 좀 돌았고요. 거기서 이제 수원역으로 오는데 또 차가 막혀가지고 이제 5일정 정도 하니까 지금 저녁 시간이 됐네요. 수원역은 제가 제일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경기 지역에서 그래도 기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어쨌든 수원역은 당연히 와야 되는. 많이 받으세요. 아니야.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첫 명절이라는 느낌도 있을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원역도 원래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수원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수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 남부 도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할 때 했던 거고, 수원역에서 보통 캠페인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 도민들한테 인사드리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들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동물 이제 케이지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편인 거고, 저희 정의당에서도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제 자리와 역할은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이병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당을 함께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자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꿈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지역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계속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하면서 4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해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과 실패들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들을 걸 예상하셨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수도권 유세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긴장을 좀 많이 했고. 긴장이요? 네. 아니, 사실 연설이야 지역에서 이제 계속 출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야 많이 해보시니까 그 안에서도 좀 세게 해보자, 좀 센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좀 더 위축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출마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당직 선거까지 출마하면 좀 쑥스럽긴 한데 한 10번 정도 출마를 한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선으로 치른 당직 선거만 한 4번 그 정도 해서, 경선으로 치른 이제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하면
8번 정도 선거를 치렀고,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당직 선거만 2번 당선되면서 사실은 이제 낙선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공직선거에서는 그래도 정의당 후보들 중에서는 득표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생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뭐 직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일례로 이제 2014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처음 출마하고 뭐 당연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낙선을 하고 빚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이제 좀 십시일반 모아서 빚을 갚아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출마 권유를 이제 해서 젊은 청년이 이제 출마하고 낙선하고 또 빚을 안게 되니까 그걸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선배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생업 포기하고 막 선거에 이제 헌신해줬던 분들이 이제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좀 거절을 했었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정의당에서 출마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특히 청년들은 절감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진보 정당에서 출마를 한번 하고 나서 뭐 일반 직장에 재취업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사실은 뭐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대리운전, 그 사이에 또 틈이 나면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제 선거가 끝날 때마다 그렇게 빚을 갚는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천호선 전 대표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당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은 고민은 좀 했었죠. 앞으로 이제 당직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저런 길을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까지 가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당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저 역시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사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의 삶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에 그래 나도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실 판단을 내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천호선 대표 비서실에서 당직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또 당직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이병진 후보는 정의당과 함께 성장해온 후보입니다. 경기도당 근무했고 정의당의 중앙당에서도 근무하고 의원실에서도 근무하면서 정치를 배우고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이번 수원에서 선거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충분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뭐 지역 활동들도 또 이어가야 되고, 선거 기간이 또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더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빚을 지게 되고, 혹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뭐 당직을 하거나 뭐 당원들을 통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들도 하고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쇠도 깎고 지게차도 운전하고 뭐 보고서도 쓰고, 사실은 돈이 되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경기도 자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다 못 간 것에 대한 다 아쉬움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출마를 이제 수원에서 했었는데, 막상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수원에서는 잘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경기도 자체가 워낙에 이제 넓고 서울을 이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되고, 또 이제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도 이제 40개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위원회도 사실은 이제 전국 시도당들 중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정이 2개만 있어도 뭐 최소 200km는 이제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송년회 시즌, 뭐 신년회 시즌 이럴 때만 해도 뭐 지역위원회 몇 개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수십 개의 지역위원회들이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당이 이제 원체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행사들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얼굴 보고 인사를 나누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많이 빠듯하죠. 사실은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시작 전부터 사실은 경기도 내에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자마자 거의 매일 하루에 2~3건씩은 정말 이제 산재 사고로 이제 죽어간 청년 노동자,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 그리고 산재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 환경들, 이런데 이제 점검하면서 다니느라 첫 한 달은 뭐 그냥 문제 제기를 하러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원들이 적어도 당과 좀 떨어져 있다라는 마음은 일단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통과 토론을 위한 공약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위원회 전에 경기도당에서 이제 모든 간부들 모아놓고 연석회의를 한다거나, 지금 소식지가 오늘 발행이 됐는데 소식지 발행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당 내에 이제 공약으로는 이제 그런 정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특히나 정의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 우리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재창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들이 먼저 이제 앞장서서 이 재창당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모년도에 저희 경향신문에 가을 손실대 캠퍼스를 닮은 개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추석을 앞두고 이제 우리 그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제 개가 한 마리 이제 학교 안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밥을 주고 뭐 이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정이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 강아지에 정이 들어서 학교에다가 이제 뭐 같이 지낼 수 있게 뭐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뭐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잡아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게 됐고, 학생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열흘 후면 안락사가 된다.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한 마음으로 이 강아지에게 정을 주고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사실은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 강아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강아지를 좀 구출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했고, 어쨌든 그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출 비용, 그리고 어쨌든 진짜 이제 키우겠다라는 사람들도 이제 섭외를 좀 했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모금을 했었고, 모금이나 뭐 이제 구출 활동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좀 언론에 실리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 모금 덕분에 치료도 잘 됐고요. 또 그렇게 언론에 또 실어준 덕분에 또 이제 이후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이제 그때 이제 평강공주라고 평화로운 강아지들의 모임 뭐 이런 이제 민간 이제 유기견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또 도움을 주셔서 이제 거기 통해서 또 이제 좋은 분한테 또 입양이 되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 당내에서만 지금 우리가 누군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당연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한 2015년 이 정도 때만 해도 이제 누군가 채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지고, 야 어떻게 채식을 하냐,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럼 뭐 고기 안 먹고 싶냐, 뭐 정말 이제 신기하게 조금 대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채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실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당에서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도살 직전에 그 돼지를 멀리서 이제 클로즈업 하면서 이제 얼굴과 눈동자를 이제 비추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그 키우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던 그때 당시 이제 송이라는 한 10년 이상 키웠던 저희 반려동물 눈동자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사실은 이제 많은 생각 끝에 채식을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채식을 이어오다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뭐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뭐 시민들이 뭐 입에다가 뭐 먹으라고 이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전 채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채식이 뭔지 도대체 채식을 어떻게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느라고 뭐 거의 한 30분씩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졌고 손은 안 불쌍하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인간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생명부터 우리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좀 봐달라.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로부터 내가 모르는 타인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타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공감과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과 우리 동물 복지,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맞닿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진보 정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중요시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드시는 편이신지. 저 자세히 보시면 제 흰머리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는데 당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는 이제 39세인데 지금 우리 정의당의 청년 기준이 만 35세까지여서 만 36세가 되는 생일부터 이제 딱 비청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비청년인 기간이 이제 2년 2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왜 구질구질하게 세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청년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청년들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비청년들은 여전히 이제 청년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 서름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까 이제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청년 기간이 2년 남짓이고 대부분의 이제 활동 기관들이 청년으로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청년위원회, 청년 부문들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때 이병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하지 마라. 이게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의 이병진이 과거의 이병진한테 가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과거의 이병진이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은 고집이 좀 센 편이어서 미래의 이병진이 와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정치를 안 할 사람은 아니어서 일부러 그렇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사실은 매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10년 전에 미래의 이병진이 와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했다면 지금 이 어려움들을 조금 더 의지력 있게 극복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마흔의 이병진 2023년을 보낸 이병진이 2023년을 만약에 잘 보냈다면 저는 그거는 우리 정의당을 어쨌든 다시 세우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저는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참 애 많이 썼다, 잘 버텼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좀 해주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양당 구조 하에서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구조에 있는데 우리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최전선에 서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위기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의당이 지금 그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만들고 키워온 이 정의당을 우리가 사실은 부수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정의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의당이 이제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 구조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정치 구조를 변화시킨다라는 실질적인 선언으로서의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을 고치는 수준의 재창당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정치 사회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의 재창당을 고민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재창당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희망과 노력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보내겠다는 이병진 위원장. 그의 정치의 길에 응원을 보낸다.